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구독들 안 해주세요.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 네. 자,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상린관계라는 것을 보고 있다 그랬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특히 경계선 부근에서 충돌 따위를 조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관계가 상린관계라 그랬고, 거기에 이제 권리가 몇 개 있었어요. 그죠? 뭐 임지사용청권이 있었고, 수도동 시설권이 있었고, 임비시온, 생활방해 금지 청구 같은 것들, 그런 권리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 권리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갑이 소유하는 땅이 예를 들어서 맹지야. 맹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 을소유 땅이야. 여기가 공로야. 여기도 공로야. 여기도 공로야. 여기도 공로야. 을소유 땅은 공로 출입이 가는데 갑소유 땅에서는 갑이 날개를 달지 않는 한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게 맹지예요. 자, 이렇게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인접한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즉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득 인접한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땅과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란 둘 중에 하나. 첫째, 맹지야. 그럼 어때요? 그 토지 소유자는 인접한 주의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가 없지. 이게 대표적인 맹지. 또 하나가 통로가 있긴 있지만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아니야. 즉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경작지야. 그럼 이 경작지로 들어가려면 경운기가 필요해. 또는 소라도 들락거려야 돼. 그런데 그 통로가 30cm밖에 안 돼, 폭이.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는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인접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에 과다한 비용이 든단 말이지. 경운기나 이런 것들을 헬기로 실어날라야 돼. 헬기로. 돈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맹지여서 인접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맹지는 아니고 통로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접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럴 때 그 인접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인접지 소유자에게 통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인접지를 통행할 수 있고요. 심지어 통로를 개설까지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접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인접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통행권이 원칙이다. 잊지 말자. 그게 원칙이다. 조문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조문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 갑의 A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아예 없거나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인접지를 통행하자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반가로 3번.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 그럴 때 4번. 인접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다. 여기서 플러스 포장도 할 수 있다. 방해되는 구조물, 통행에 방해되는 구조물, 담장 같은 거, 철거도 할 수 있다. 통행하고, 조문에서는 통행하고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 나아가서 도로 포장도 가능하고 방해되는 담장 철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행지, 인접지를 독점 점유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당연하죠. 통행만 되는 거지 독점 점유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통행, 통로 개설, 포장, 방해되는 담장 따위 철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5번 을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수와 방법을 택하고 을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상은 누가 하냐면요. 통행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판례가 많고 기출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먼저 양가로 3번 기출지문 판례. 토지 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토지 불법 점유자하고 똑같아요. 맹지 불법 점유자, 명의신탁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어. 근데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통행권 인정된다 그랬죠. 그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어. 근데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접지를 통행하는 게 더 편리해. 당연히 이때는 통행권 인정 안 됩니다.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인정되는 거지 인접지를 통하는 게 편리하다는 의미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 통행로의 폭은, 범위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만 인정해 줍니다.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미리 그 통행로를 정해 주진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축 관련 법령에 도로폭 규정이 있지만 이 건축 관련 법령에 있는 도로폭은 행정 목적을 위한 규정일 뿐 주의토지 통행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된 도로 관련 폭 제한 규정이 있을 때 그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로를 개설했는데 그 비용은 당연히 통행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겠죠. 담장 따위가 설치했으면 당연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을 인접지 소유자가 설치했네? 방해하려고? 통행권을 방해하려고 인접지 소유자가 설치했다면 이때는 그 소유자가 소유자 비용으로 철거해라. 이렇게까지 판결하고 있습니다. 통행권자는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까지 할 수 있고 방해되는 담 철거까지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인접지 소유자는 땅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상 의무는 통행권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택배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또 있네요. 자, 통행권을 언제 소멸하는가? 이럴 때 어느 토지가 타인 토지에 포위되어, 즉 맹지, 통행권이 인정되었으나 그 뒤 인접한 다른 토지와 합병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공로에 접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통행권이 필요가 없어졌으니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통행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만으로 통행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판례고 기출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219조 유상통행권 살펴보셨습니다. 220조 무상통행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요 219조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9조 살펴보셨습니다.